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우주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뜯어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기업 가치를 흔드는 핵심은 로켓보다 스타링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 상장 기대를 로켓의 낭만이 아니라 실적의 구조로 다시 보겠습니다. 제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의 진짜 투자 포인트는 화성 사진이 아니라 매달 돈이 들어오는 연결 사업입니다. 로켓은 문을 열고 스타링크는 계산서를 만듭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기업 가치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주선이 멋있어서 비싼 회사인지 반복 매출이 커져서 비싼 회사인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보도된 상장 자료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2025년 매출은 약 18.70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보면 이미 거대한 성장 기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구성입니다. 스타링크가 들어간 연결 사업 매출은 약 11.40억 달러, 전체의 61%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로켓 발사와 유인 우주선 같은 우주 사업 매출은 약 40억 달러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회사 이미지는 로켓인데 매출 중심은 이미 위성 인터넷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로켓 사업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사 능력이 없으면 스타링크 위성망도 커질 수 없고 낮은 발사 비용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은 상장 기업을 볼 때 꿈만 보지 않습니다. 꿈이 매출로 바뀌는 속도, 그리고 그 매출이 반복되는지를 집요하게 봅니다. 발사 사업은 한 번 계약을 따고 한 번 쏘고 한 번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성공하면 강력하지만 프로젝트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가입자가 장비를 설치하고 매달 요금을 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바뀝니다. 시장은 반복 매출을 보면 계산기 버튼을 조금 더 세게 누릅니다. 반복 매출은 내년과 내후년을 추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발사는 수주가 중요하지만 가입자는 유지율과 요금이 보이면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의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을 받지만 위성을 직접 깔고 단말기까지 붙이고 전 세계 고객을 하나의 망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를 단순 우주 기업으로만 보면 밸류에이션을 잘못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정확히는 우주 인프라를 가진 글로벌 연결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입자입니다. 스타링크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결이 부족했던 지역을 채우고 성장률이 둔화될까요? 스타링크의 강점은 지상망이 약한 지역에서 특히 분명합니다. 섬, 산간, 선박, 항공, 전쟁과 재난 지역에서는 케이블보다 위성이 빠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이미 1,000만 명 안팎의 이용자와 160개가 넘는 국가 커버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약점도 선명합니다. 한국처럼 지상통신망이 촘촘한 시장에서는 월 요금과 속도만으로 기존 인터넷을 쉽게 밀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장 무대는 선진국 도심보다 미개척 지역, 이동체, 기업용, 정부용으로 넓어집니다. 고객군이 바뀌면 매출의 질도 바뀝니다. 개인 가입자 매출은 숫자가 커질수록 안정적입니다. 기업과 정부 계약은 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정치와 규제, 조달 절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축은 스타실드 같은 정부용 연결 서비스입니다. 같은 위성망이라도 민간 인터넷보다 국가 안보 인프라로 평가받으면 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 계약은 뉴스가 화려하지만 투자자는 계약 발표보다 실제 매출 인식과 마진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진입니다. 스타링크 매출이 커져도 단말기 보조금, 위성 발사, 지상국, 고객 지원 비용이 같이 커지면 이익은 늦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켓 사업과 스타링크가 다시 연결됩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 비용을 낮출수록 스타링크 위성망 확장 비용도 낮아집니다. 경쟁사가 위성을 올리려면 발사 비용을 외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와 운영을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수직 통합은 가장 큰 방어막입니다. 내부 고속도로를 직접 가진 택배회사처럼 남에게 통행료를 덜 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볼 때 가입자 수만 보면 부족합니다. 위성 한 대당 처리량, 발사 비용, 단말기 원가, 월 평균 매출이 함께 움직여야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상장 이후 투자자가 먼저 봐야 할 지표도 여기서 나옵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당 매출, 이탈률, 조정 에비타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가입자당 매출이 내려가는데 가입자만 늘면 시장은 성장의 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객단가가 계속 빠지는 식당은 마냥 웃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입자 증가가 조금 둔화돼도 기업용과 항공해상 고객 비중이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숫자의 속도보다 매출의 체급이 바뀌는 순간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스페이스X를 전통 통신사처럼 보면 높은 가치가 부담스럽습니다. 통신사는 성장률이 낮고 설비 투자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처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단말 생태계, 결제, 데이터가 붙을 수 있다면 시장은 더 높은 배수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페이스X가 둘 중 어디에 가까운지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통신사의 비용 구조와 플랫폼의 기대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찬반을 너무 빨리 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낙관론은 네트워크 효과를 보고 회의로는 막대한 설비 투자와 실행 리스크를 봅니다. 낙관론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미 로켓을 가장 잘 쏘는 회사가 자기 위성을 가장 싸게 올리고 전 세계 인터넷 사각지대를 잡는다는 겁니다.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성은 계속 교체해야 하고 규제 허가도 필요하고 경쟁 통신사와 정부가 언제나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AI 사업 기대까지 붙으면 밸류에이션은 더 복잡해집니다. 우주, 연결, AI가 한 화면에 묶이면 이야기는 커지지만 검증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중심은 AI 꿈보다 스타링크 실적입니다. 아직 검증이 덜 된 미래보다 이미 매출로 나타난 사업을 먼저 보는 게 더 안전한 순서입니다. 스페이스X의 2025년 매출 성장률은 약 33%로 보도됐습니다. 큰 기업이 이 정도로 성장하는 건 분명 강점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커졌다고 바로 이익이 안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보도는 2025년 손실과 대규모 투자 부담을 함께 지적합니다. 이때 시장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손실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돈이 계속 새는 사업이냐. 둘은 주가에 완전히 다르게 반영됩니다. 스타링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증명하면 손실은 투자로 보일 수 있고 증명하지 못하면 비용 부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은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위성을 만들고 쏘고 단말을 공급하고 고객 센터를 돌려야 합니다. 시작부터 가벼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충분히 쌓이면 같은 위성망에서 더 많은 매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고정비 위에 고객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마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산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산 밑에 톨게이트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톨게이트가 생긴다고 모든 도로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지역별 수요, 가격 규제, 위성 수명, 경쟁 서비스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한번 깔아두면 수십 년 버티는 광 케이블과 다르게 계속 쏘고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매출 성장만이 아닙니다. 신규 위성 투입 비용보다 가입자당 현금 창출이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가 진짜 시험지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경쟁입니다. 스타링크가 앞서 있는 건 맞지만 통신사와 위성 경쟁사가 가만히 앉아 박수만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상통신사는 가격과 번들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요금제, 인터넷, 콘텐츠, 가족 결합까지 묶으면 고객을 붙잡는 힘이 꽤 강합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지상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은 정면 충돌보다 빈틈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기회를 이동하는 인터넷이라고 봅니다. 배, 비행기, 트럭, 군사작전, 재난 현장은 기존 통신사가 커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단가가 높고 끊김없는 연결의 가치가 큽니다. 집에서 영상 하나 버퍼링 되는 것과 항공기 선박 통신이 끊기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상장 후 시장의 시선입니다. 비상장일 때는 스토리가 강하면 버틸 수 있지만 상장 후에는 분기마다 숫자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장 기업이 되면 멋진 로켓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출, 마진, 현금 흐름, 비용 통제가 표로 나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낭만이 짧습니다. 첫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건 총 매출보다 세그먼트별 흐름입니다. 스타링크가 전체 성장을 끌고 있는지, AI와 로켓 비용이 얼마나 누르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스타링크 매출은 성장하지만 AI 손실이 더 빠르게 커진다면 시장은 복잡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 하나가 다른 사업의 청구서를 대신되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스타링크가 현금 흐름을 만들고 발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AI 투자가 조절된다면 프리미엄은 방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스페이스X를 살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좋아져야 이 기업 가치가 설명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저라면 첫 번째로 스타링크 가입자 증가율과 가입자당 매출을 봅니다. 두 번째로 연결 사업의 조정 에비타 마진을 봅니다. 세 번째로 설비 투자 부담을 봅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 기업용 매출 비중을 봅니다. 개인 가입자 성장만으로 부족한 순간 고단가 계약이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식 보상, 지배구조, 머스크 관련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훌륭한 사업도 지배구조가 불안하면 할인 요인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스페이스X의 핵심은 로켓만이 아닙니다. 로켓은 스타링크를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고 스타링크는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현금화 장치입니다. 화성이라는 꿈은 브랜드를 만들고 발사 사업은 기술 신뢰를 만들고 스타링크는 매달 들어오는 매출을 만듭니다. 시장이 제일 빨리 가격을 매기는 건 매출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을 볼 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회사가 우주를 바꿀까가 아니라 스타링크가 얼마나 큰 현금 흐름 기계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물론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가입자가 늘고 마진이 개선되면 고평가 논란은 줄어들 수 있고 비용이 더 빨리 늘면 부담은 커집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는 멋진 우주 스토리로 출발했지만
상장 이후에는 스타링크의 숫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이 기업을 볼 때는 로켓 사진보다 가입자, 월평균 매출, 마진, 현금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테슬라와 나스닥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